목표를 1학년 2학기가 끝날 때 전교 100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제대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 하위권에 있는 학생도 조만간 분명히 상위권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박사 조장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매우 간단한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후 3월부터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카페형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수가 되어서 수업 준비, 논문 읽기 등 할 것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집에서는 도대체 집중이 되지 않아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난 과거에 공부를 어떻게 했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 기억에 매일 숙제도 잘 안 하고 놀기만 했었던 기억이 정말 많고요.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축구도 하고 딱지치기, 학종이 넘기기, 특히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 게임 열풍이 불어서 방과 후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PC방에 정말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형적인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중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데 전교생이 한 500명 가까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350등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나름 중간고사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놀랐었던 기억이 있고요. 초등학교 때 같이 놀던 많은 친구들이 저보다 잘하는 걸 보고 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가 목표를 1학년 2학기가 끝날 때 전교 100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제대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시험, 예를 들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격증 시험, 토플,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 등은 기본적인 암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비유는 학창시절 스트레스를 받는 저를 보고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해준 이야기인데요. 제가 향후 10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를 때까지 공부를 할 때마다 두고두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다면 지금 하위권에 있는 학생도 조만간 분명히 상위권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욕조에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면 뇌에 지식이 많이 이제 쌓이게 되죠. 즉 욕조에 물을 튼 것과 같이 욕조에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냥 욕조가 아니라 물이 아래서 자꾸 새는 욕조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물이 나오는 양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욕조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게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욕조의 안에 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욕조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물이 오랫동안 틀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욕조에 있는 물이 쌓이게 될 테니까요. 즉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즉 물이 시간당 많이 나오는 것은 공부 효율에 관련된 것인데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생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학생은 집중을 그만큼 하지 않거나 아예 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을 늘림과 동시에 공부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이제 중학교 때 학교 점심시간 및 지하철 타고 학원을 이제 다닐 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듣고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의 절대적 양, 즉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저는 공부 효율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 및 수험생 중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되면 우선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공부 효율을 이제 높여야 되는데요.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정말로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보통 50분에서 1시간 공부하고 꼭 5분은 휴식을 하였고요. 집중이 잘 되어서 1시간 30분 정도까지 하게 되면 10분 정도는 꼭 휴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은 적어도 6시간,
7시간은 꼭 잤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 6시간 아래로 자면 전혀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공부의 양을 공부 시간 곱하기 효율이라고 생각했을 때 잠을 적게 자고 8시간을 공부했더라도 효율이 2라고 하면 공부의 양이 16인 반면 잠을 많이 자고 6시간 공부했더라도 효율이 4일 경우 공부의 양이 24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공부 효율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우선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학창시절 공부 시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정말 많이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욕조에서 자꾸 물이 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우리의 뇌는 기억한 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까먹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력이 좋지 못하고 저는 특히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100%를 공부하면 다음날에 많으면 50%, 3일 이후에는 30%로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필터링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 정보를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게 만드냐면요. 반복 학습 및 복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정보가 우리 뇌에서 이제 장기 기억 장치로 보내서 조금 더 오래 그 정보를 기억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영단어 50개를 외운다고 가정을 한다면 반드시 다음날 새로운 단어를 외우기 전에 그 전날에 암기했던 영단어를 복습했습니다. 그 전날 외운 단어 절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복습이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저는 강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며칠 뒤면 대부분 까먹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통 2일에서 3일 이내로 복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지. 하지만 우리의 이제 시간은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공부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전 공부했던 내용을 2일에서 3일 내로 복습하기.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혹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유용한 공부법이 있으면 아래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